이번 시간에는 작업 부위 검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차체 패널 수정 교환의 61페이지부터 70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하나입니다.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오늘도 함께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권영신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배워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작업 부위 검사에 대한 학습을 할 것입니다. 작업 부위 검사요. 자동차 차체에 생긴 문제를 확인하는 공정인가요? 네, 맞습니다. 큰 변형은 손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작은 변형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변형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좋은 지식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우게 되는 학습 목표, 또 선수학습, 핵심 용어, 학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화면 보시죠. 이번 시간에 학습할 NCS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듈 차체 패널 수정 교환에서 능력 단위 요소 작업 부위 검사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선수 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비 지침서에 따라 차체 패널 판금 작업 후 유관 검사, 손바닥을 이용한 감각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비 지침서에 따라 개척기 등을 이용하여 기계적인 검사를 하고 오차가 있는 경우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부위 검사 방법입니다. 선수 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차량 파손 분석, 차체 수정, 차체 용접 접합, 볼트온 패널 단풍 교환, 차체 신소재 부품 수리 교환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본 학습의 핵심 용어는 판금, 검사입니다. 네, 화면 잘 봤습니다. 그럼 학습에 앞서서 작업 부위를 검사할 때 학습자들이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하는 점 뭐가 있을까요? 네, 작업 부위 검사를 할 때는 작업해야 할 작업 부위 검사 방법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동차 내부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검사 방법을 잘 파악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자동차를 수리하고 난 뒤에 완성된 자동차를 검사할 때 손상이나 도막 등의 흠칫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본 학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작업 부위 검사입니다. 큰 변형은 누가 보아도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문제는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변형과 수정 작업이 끝난 후 패널에 남은 변형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방법 활용입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과 손으로 확인하는 방법, 공구를 사용하여 확인하는 방법, 차체 점검 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용접 패널의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손된 용접 패널을 찰급 작업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접 패널을 절단 부위를 검사합니다. 드릴 등 공구를 사용해서 서폿 용접점을 제거한 부위를 검사합니다. 패널 서폿 용접점을 제거한 부위는 연마 작업을 검사합니다. 차체 패널의 면의 정형 작업을 검사합니다. 손상 패널 교환 신품 패널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품 패널을 차체 교환 위치에 맞게 절단 작업을 검사합니다. 신품 패널의 용접할 부분의 도막을 제거 작업을 검사합니다. 플러그 용접, 구멍 가공 부분을 검사합니다. 방청제, 도포 부분을 검사합니다. 용접 패널 교환 작업에 대해 검사합니다. 관련 부품들을 탈거 검사합니다. 외판 패널과 시트 등
덮은 방열 패널 커버를 검사합니다. 패널 교환 절단 부분을 끈끈기 작업을 검사합니다. 손상 패널 절단 부위를 선택하여 절단 작업 부분을 검사합니다. 드릴을 사용하여 스폿 용접점을 제거 부분을 검사합니다. 구 패널을 차체의 탈거 부분을 검사합니다. 차체 내부 패널의 연마 작업 부분을 검사합니다. 내부 패널을 면을 정형 작업 부분을 검사합니다. 신품 패널 부착 전 준비 작업을 검사합니다. 용접하고자 하는 부위에 패널 양면 도막 모두 제거 작업 부분을 검사합니다. 플러그 용접이 필요한 부분에 홀을 가공 부분을 검사합니다. 하악 접합할 경우 접합 부분은 도막 제거하지 않고 세척 부분을 검사합니다. 바이스 클립을 사용하여 신품 패널을 부착, 고정시켜 부착 작업 부위를 검사합니다. 인접 패널과의 간격과 단차를 확인, 조정 부분을 검사합니다. 플랜지 부위의 스폿 용접으로 선택하여 스폿 용접을 검사합니다. 다른 패널과의 단차와 간격을 검사합니다. 스폿 용접이 불가능한 경우 플러그 용접을 검사합니다. 신품 패널에 플러그 용접 홀을 가공 부분을 검사합니다. 미그, 매그, CO2 용접기를 사용하여 플러그 용접을 검사합니다. 플러그 용접을 연삭 작업 부분을 검사합니다. 플러그 용접이 끝난 후 부품과 다른 패널과의 단차와 간격을 검사합니다. 패널 맞대기 부위를 미그, 매그, CO2 용접기로 맞대기 용접 부분을 검사합니다. 절단면을 프레스 라인을 정확히 맞춘 후 가용접 부분을 검사합니다. 패널과 패널 사이의 간격, 패널과 부품과의 간격과 패널 간의 단차, 간격 등을 확인한 후 작업이 완료 검사합니다. 용접 패널 방청 처리를 검사합니다. 도장이 곤란한 용접 후의 패널 내척은 도장 작업 후 방청 왁스를 도포를 검사합니다. 차체 패널 판금 작업 후 유광 검사, 손바닥 감각을 이용한 검사입니다. 차체 패널 판금 작업 후 유광 검사입니다. 손바닥 감각을 이용하여 검사합니다. 유광 검사를 합니다. 빛을 이용하여 수정 부위, 교환 부위를 측면에서 직시하면서 검사합니다. 손바닥을 이용하여 검사합니다. 패널 표면에 손바닥을 가볍게 대고 상하 좌우로 움직여 손바닥에 닿는 요철 감촉으로 변형을 확인합니다. 수리 상태 품질 검사입니다. 사고 수리로 용접되거나 신품으로 부품을 교체한 경우 그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수리한 부분이 신차와의 상태와 동일하게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차량 수리 점검 사항입니다. 엔진룸 수리 검사를 합니다. 엔진룸 수리의 경우에는 외관 검사가 매우 중요하며 도장 품질 및 단차, 틈새, 덜뜸 등 각 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엔진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여부와 시동을 걸었을 때 이상음의 유무를 점검하고 배선 커넥터 체결 부위도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엔진룸의 하부의 외관으로 검사합니다. 엔진 장치 아래에 기름이 새어 있거나 계속 흐른다면 수리 불량이므로 점검하여 이상이 없도록 조치합니다. 시운전하여 차량을 진동 및 소리로 검사합니다. 시운전을 통해 성차감 및 변속기의 이상 유무와 차량의 직진선과 핸들을 정중하게 위치하는지를 확인하며 요철 부위를 통과할 때 수리 부분에 이상음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이드 바디의 외관, 단차, 부품 간의 간격, 기능, 공기 유입, 소음 등을 검사합니다. 도어의 도장 상태 및 전체 외관 구조와 단차 및 열고 닫을 때 이상음 유무와 걸림 등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세밀한 작동 이상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운전을 통해 주행 시 실내로 바람 소리가 유입되는 것을 여부와 트림 부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지를 점검합니다. 리어 바디의 외관, 단차, 부품 간의 간격, 기능, 공기 유입, 소음 등을 검사합니다. 트렁크 리더의 전체적인 간격과 열고 닫을 때 이상음이나 걸림 등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리한 부위의 누수 여부를 체크하여 물이 누수되는 곳이 없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콤비네이션 램프와 번호판 등을 점검하여 정상적인 전등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후방 감지 센서 및 후방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은 반드시 센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후면 유리의 경우 누수, 들뜸이 없는지 점검하고 열선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리어도어와 커터 패널의 틈새 및 단차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입니다.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차량을 점검합니다. 이상 발견 시 수정 방법 선택입니다. 누수 방지 수리를 합니다. 사고차 수리 후 차량에 누수가 발생할 경우 실링 분리를 다시 제도포 또는 도어 스크린을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후드 힌지 간격 조정을 합니다. 후드와 프론트 펜더의 간격이 맞지 않을 경우 후드 힌지를 이용하여 볼트를 느슨하게 한 다음 후드를 전후 좌우 움직여 간격을 조정합니다. 도어 패널 수정 후 패널 떨림음을 수정합니다. 도어 내부에 사이드 도어 빔을 설치하여 충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데 변형 시 패널 수정을 할 경우 도어 앞선과 사이드 도어 빔 중간 사이에 접착제가 분리됩니다. 이로 인해 도어를 열고 닫을 때 패널에 공기름이 발생하면 전용 접착제를 도포합니다. 덴트 리페어를 작은 홈을 수정 복원합니다. 변형된 F판에 지렛대 원리를 응용하여 패널을 복원 수리합니다. 버티 작업을 하기 위한 수정된 차체 패널 평활도와 간격 검사입니다. 수정 작업 종료 후 검사를 합니다. 패널에 손가락으로 눌러 힘 조절을 하면서 검사합니다. 수정면을 손가락으로 누를 때 힘이 패널 전체로 분산되며 부분적인 울렁거림이 있는지를 검사합니다. 패널 요철을 확인합니다. 고전자를 사용하여 확인합니다. 프레스 라인의 근접한 부분 또는 평면이 넓은 곳을 요철을 하기는 고전자를 사용해 확인합니다. 고전자는 수정면보다 긴 것을 사용하고 변형부는 중앙과 양쪽에 변형이 없는 면에 확인합니다. 확인의 순서는 최초에 변형이 없는 면부터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자와 패널의 간격을 확인합니다. 줄공구를 사용하여 검사합니다. 패널의 작업 부위에 오일 스톤으로 문지른 후 검사합니다. 바디 얼라이먼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척의 필요성입니다. 골격 부위까지 충격이 미친 손상 차량을 복원 수리할 경우 관찰이나 실물을 맞춰보는 등 외관만을 수리할 경우 안전 쾌적한 주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노코크 바디에서는 앞에서 배운 것과 같이 차를 지지하는 서스펜션 기구는 차체에 직접 부착되어 있고 이것이 부착 위치나 치수가 정확히 수리되지 않으면 올바른 힐 얼라이먼트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주행 중 핸들을 떨린다든지 타이어의 펜마머 등을 이상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필러 부분의 손상은 F판 패널의 부착에도 영향을 끼치고 도어 각부의 개폐 상태의 불량과 단차 및 간격 발생, 누수 등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골격부 손상 차량은 이런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정 시 차체 정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각 메이커에서 생산하는 전 차량에 대해서 차종별 차체 치수도를 작성해서 다음의 자료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실시할 때 손상 정도가 관찰만으로 불충분할 경우에 개척기기를 사용해서 손상을 알기 쉬운 수치로 바꿔 파악함으로써 확실한 작업을 실시합니다. 차체 치수도의 종류입니다. 차체 치수도는 언더바디, 엔진룸, 사이드바디, 리어엔드 등 4개의 타입으로 기본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차체 치수도의 표시법입니다. 개척하는 두 점 간의 거리 표시에는 직선 거리 치수, 평면 투영 치수 등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선 치수는 엔진룸, 사이드바디 그리고 양쪽 모두를 병행한 언더바디가 있습니다. 직선 치수입니다. 직선 치수라는 것은 측정하려는 두 개의 측정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치수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트렁 게이지 측정자는 양쪽 모두 같은 길이로 합니다. 다음은 평면 투영 치수입니다. 평면 투영이란 물체를 상하, 옆, 전후로부터 보고 그 형태를 평면 위에 나타낸 모습을 말합니다. 기준점입니다. 차체 치수에 표시되는 기준점은 아래와 같이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홀을 기준점으로 홀의 중심을 나타냅니다.
패널 선단을 기준점으로 부품을 플랜지 선당 각도를 나타냅니다. 돌기 엠보서의 기준점으로 돌기 엠보서의 정점에서 나타냅니다. 개척 개수 및 손상 범위를 사고차의 손상 형태에 따라 변합니다. 손상 정도가 작은 사고차의 필요 이상으로 많은 개수를 측정하면 불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됩니다. 또한 손상이 큰 사고차의 개척 개수가 부족하면 손상 범위의 판단을 잘못해서 안전한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개척기는 크게 나누어 3개의 종류로 구분됩니다. 센터링 게이지, 트렌 게이지, 유니버설 메저링 시스템, 레이저 3차원 컴퓨터 시스템. 이 중에서 센터링 게이지, 트렌 게이지는 값이 싸고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복용률이 좋습니다. 그러나 유니버설 메저링 시스템이나 레이저 3차원 컴퓨터 시스템에 비교하면 숙련이나 인내가 필요합니다. 개척기 사용법입니다. 센터링 게이지입니다. 센터링 게이지는 좌우 대칭인 멤버의 기준으로 홀 등에 장착하면 자동적으로 중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통상 바디에 4-5개에 장착하여 바디의 중심선을 변형이나 비틀림 손상을 판별합니다. 설치 개수로 기본적인 설치 장소는 우선 손상이 없는 정상적인 장소에 3군데, 손상이 있다고 보여지는 장소에 1에서 2군데를 설치합니다. 주된 설치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론트 멤버, 프론트 사이드 멤버 전방부, 프론트 사이드 멤버의 바닥 부분, 센터 사이드 멤버, 리어 사이드 멤버 전방부, 리어 사이드 멤버 후방부 등이 있습니다. 설치할 때 메이커가 제공하는 차체 치수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센터링 게이지 사용상의 주의입니다. 게이지의 부착 부분에 확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홀에 변형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변형의 정도에 따라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좌우 대칭 이체 확인. 센터링 게이지의 부착 이치는 좌우 대칭인 것이 기본입니다. 최근의 차량은 상하 좌우 사이드 멤버가 5에서 10mm 정도 차이가 있는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작업 시에는 차체 수리 집신서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대칭 개수의 측정법으로서 센터링 게이지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정을 실시하면 편리합니다. 설치 확인봉 타입의 경우 좌우봉의 길이를 차체 수리 지침서의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설치합니다. 변형 상태 판단입니다. 정상시 평활도를 나타내는 크로스오버 및 차량 중심을 나타내는 센터핀이 어긋남 없이 정렬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좌우 변형입니다. 평활도를 나타내는 크로스오버에 정렬이 되어 있으나 센터핀은 변형되어 있습니다. 뒤틀림입니다. 크로스오버에 좌우 차가 생깁니다. 상하 변형입니다. 크로스오버에 상하의 어긋남이 발생합니다. 평형도 센터의 변형이 없습니다. 트렌 게이지입니다. 개척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트렌 게이지나 콤팩스를 사용합니다. 사용 방법에 어려움은 없으나 홀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요령이 필요합니다. 작업 전의 점검입니다. 트렌 게이지는 치수를 읽는 부분과 개척하는 측정자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작업을 실시할 때 측정자의 변형이나 움직이는 부분에 유격이 있으면 정확한 개척이 안 되기 때문에 작업 전에 다음의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동부의 점검입니다. 유동부를 확실히 고정하고 측정자나 유동부에 유격이 없는가를 확인합니다. 측정자의 변형입니다. 측정자를 분해하여 평면 위에 굴려보면 변형을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좌우의 측정자를 같은 길이로 맞춰 측정자의 선단 치수를 개척해서 그 치수와 트렌 게이지가 나타나는 치수를 비교해보면 점검이 가능합니다. 측정자 끝을 마모입니다. 측정자의 끝은 측정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심이 틀어진다든지 변형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트렌 게이지 측정자 조정입니다. 측정자의 길이 조정은 평면 투영 치수와 직선 치수가 아래와 같이 서로 다릅니다. 작업상 주의입니다. 측정자는 개척할 때 홀을 확실하게 고정합니다. 홀을 확실하게 고정함으로써 홀 중심 간의 거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측정자는 필요 이상으로 길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길면 휘어짐이 발생해 잃는 부분과
측정 부분에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직선거리 치수입니다. 측정자의 길이를 측정 지점의 높이차만큼 조정하여 측정자의 높이를 같게 하여 측정합니다. 홀 중심을 측정하기 어려울 때는 홀 끝부분을 이용하여 계측은 홀과 홀 사이의 중심거리를 측정하나 장소에 따라 결석할 수 없는 장소나 계측이 어려운 곳이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홀의 끝부분을 계측하여 홀 간의 거리를 대체합니다. 측정점의 높이 차가 있으면 오차가 생기기 쉽습니다. 높이 차이가 있는 장소를 직선 치수로 측정하면 그 치수의 경사가 및 홀의 크기 차이 등을 기준치와 다른 치수가 나오게 됩니다. 선단부의 상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홀 중심과 측정자의 계측점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형의 종류와 계측에 의한 판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변형입니다. 차의 앞부분이나 중앙부 뒷부분이 옆으로부터의 충격으로 변형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한쪽은 늘어나고 다른 한쪽은 찌그러진 상태가 되면 늘어난 쪽의 도어는 틈새가 넓고 줄어든 쪽 도어가 변형됩니다. 또 트렁크 및 후드의 록 부분도 뒤틀려 맞지 않게 됩니다. 판단 방법은 센터럴 게이지 3개를 손상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고 네 번째는 손상 부위에 설치하여 판단합니다. 3개의 게이지는 상하 좌우의 변형이 없으나 제일 앞의 센터핀이 왼쪽으로 벗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앞부분에 변형이 있고 그 외에는 사이드 멤버에 이상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변형입니다. 이 형식의 변형은 앞뒤로부터 충격이 일어나서 중앙부 또는 격실 부분이 정상보다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종방향으로 변형된 차체는 핸다와 도어 간의 간격이 위는 좁고 안에는 넓게 됩니다. 판단 방법으로는 종으로 휘어져 있으면 가운데 게이지가 다른 게이지 2개보다 낮게 되어 있으나 종방향의 센터핀은 일치해 보이므로 행으로의 변형을 얻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 또는 뒤쪽으로부터의 충격으로부터 차의 중앙부가 처져 있습니다. 찌그러짐입니다. 통상 정면 충돌이나 추돌당했을 때 일어나는 카울 탑부터 프론트 범버까지의 길이 또는 후륜부터 리어 범버까지의 길이가 줄어듭니다. 도어는 크게 이상이 없으나 센터, 후드, 때로는 사이드 멤버에 균일이나 비틀림이 생기고 힐하우스, 상부가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단 방법은 변형의 정도는 트램 게이지를 사용해서 차체 지침서의 언더바디 치수와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다이아몬드 변형입니다. 차체의 모선이나 중심선에 벗어난 부위에서 심한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사이드 멤버나 바디가 평행사변형으로 변형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이아몬드 변형은 종, 형 변형과 찌그러짐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 방법은 트램 게이지로 사이드 멤버의 대각선 치수를 측정하거나 멤버의 중심으로부터 대칭의 위치에 있는 사이드 레일의 2m 전까지의 길이를 비교함으로써 판단이 가능합니다. 비틀림입니다. 비틀림은 사이드 레일이나 주강 분리대 등에 고속으로 충돌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경우에 따라 서프링이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이아몬드형 힘은 중앙선을 벗어나 충돌해서 일어납니다. 판단 방법으로는 외형상 아무런 상처가 없어도 서프링이 주저앉는 것처럼 차체의 한 부분이 지면에 낮게 깔아앉아 있을 때에는 비틀림이 아닌 것으로 의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틀림의 측정은 센터럴 게이지를 전, 중앙부, 후면부 3곳 또는 4곳을 설치하고 판단합니다. 작업 부위 검사입니다. 차체 패널 판금 작업 후 유관 검사, 손바닥 감각을 이용하여 검사합니다. 그리고 사고 수리로 용접되거나 신품으로 부품을 교체한 경우 그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수리한 부분이 신차의 상태와 동일하게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퍼티 작업을 하기 위한 수정된 차체 패널 펼황도와 간격 검사로 수정 작업 종료 후 검사합니다. 이 경우 첫째,
패널에 손가락으로 눌러 힘 조절을 하면서 검사합니다. 수정면을 손가락으로 누를 때 힘이 패널 전체로 분산되며 부분적인 울렁거림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둘째, 패널 요철을 확인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오늘은 작업 부위 검사에 대한 학습을 했는데요. 정비 지침서에 따라서 작업 부위를 검사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정비 지침서를 기준으로 작업 부위 검사를 하면 현장에서 작업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육안 검사와 또 손바닥을 이용한 감각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오늘 본 학습 시간에 나온 내용들을 숙지해서 현장에서 작업 부위 검사를 잘 진행했으면 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NCS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숙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